제 소개를 간략히 하자면 저도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해서 20대 초반에 방황을 좀 이렇게 어떤 일자리를 내가 찾아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동안 백수로도 있다가 학습지 교사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에 어떤 일이 나와 가장 맞을 것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경험을 좀 쌓다가 지금 회사에 들어온 게 제가 한 33세 정도? 그러니까 한 거의 7년 정도 동안 그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현재 좀 마음에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찾은 게 거의 한 7, 8년 만에 찾아서 지금 자리를 잡고 이 분야로 옮긴 거는 한 18년 정도 되고 저희 창업이 12년 정도 됐거든요. 횟수로 창업부터 해서 그 회사를 점점 이제 키워오는데 동참까지 한 사람인데요. 내년이면 다들 졸업하시는 거죠. 그럼 졸업 이후에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다들 많을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기가 7, 8년 정도 됐으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시기에 제일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제 문헌정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의 진로는 도서관이지 않냐.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해도 뭐 기업체 자료실 정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도서관 자체의 업무 수행이 도서관의 눈에 보이는 사서만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그 업무를 대행해서 수행해주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사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첫 번째로 이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들을 분야별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업무 영역별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각각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사업체인 데이터클립이니까 이 데이터클립에서 하는 일은 대체로 어떤 일인지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이제 맺은 말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이 굉장히 길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이제 120세 세대를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100년이 남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하게 자아실현도 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냐 를 고민하셔야 되니까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로 22세, 23세를 보내실 필요가 없다. 좀 긴 호흡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앞으로 100년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 직업으로 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20대 때 이제 좀 갖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메시지를 전달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의 업무 수행이 모두 다 도서관에 있는 사서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기존 미션으로 가지고 온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관마다 자기네 어떤 사명 아래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러 가지들이 이런 업무들을 해야 우리 조직의 비전과 미션이 달성된다라고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대표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뭐 장서 개발이라든지 자료 조직 같은 것들, 정보화 이런 것들 수행하지만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교류라든지 아니면 정보화의 그 기술 개발 속도에 맞는 어떤 서비스 제공을 이용자들이 바라게 되잖아요. 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와 소통도 하고 또 디지털로 장서 확충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서비스로
데이터도 좀 가공하고 발전된 하드웨어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도 맞물려서 그 기술들을 집약한 그 전시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미디어 체험관 이런 것들이에요. 국립중앙도서관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도서관 거기서 이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데 여기가 가보시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있구나, 이런 형태로까지 서비스를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실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시스템을 개발자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용자가 개발할 것이냐, 이제 결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회사의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영역도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공학과 뭐 이런 데 나와서 개발자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형태로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 잡는 케이스도 있지만, 문헌정보학을 전공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 그리고 나면 개발자가 되는 길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요. 학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코딩 기술을 배우시면 사실 바로 개발자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영과 일의 세계에 익숙하고 좀 기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게 손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머릿속에서 만드는 게 좀 흥미가 있다 하면 사실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문헌정보관리 시스템만 주로 취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업무에 대한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 경쟁력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개발 교육을 따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시면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개발자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품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좀 더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서관 전문 용품들도 생각 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소고용품들이 많이 있어요. 소독이라든지 탈산이라든지 이런 전문 장비들, 이런 것도 금방 떠오르실 텐데 이것 외에도 이제 북트럭, RFID, 천국이호 레이블, 뭐 북키퍼 이런 것들도 전문 업체들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이노윅스라는 회사가 이런 소독 탈산 전문 장비들을 이제 개발해내는 회사이고요. 산돌 BMT 요거는 이제 스캐너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고, 이제 비블리오티카라고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모빌렉부터 해서 이제 북키퍼까지 제가 괄호 안에 넣었던 모든 장비를 다 도서관 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 구매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물론 장서개발 지침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겠다라는 선정 자체는 도서관에서 대체로 하게 되고, 그 자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희망도서도 요청을 받고 필수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발 지침에 따른 대상 리스트도 선정을 하는데, 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싶다라는 리스트 개발 정도만 하고 실제 이제 도서 구매는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가 책만 납품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메타데이터까지 같이 공급해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통만 취급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클릭 같은 회사들이서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처리인데요. 도서관이 책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그 책 이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산해서 실제 자료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크라는 포맷에 따른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좀 큰 도서관들에서는 점거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아직은 이름 점거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제별까지 확장해서 점거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더 세월이 지나면 다방면의 점거 데이터들이 구축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래 사명에 입각했을 때 보존도 역할 가운데 하나인 것 수업 시간에 들으신 기억 나시죠? 그래서 보존도 해야 하는데 생각 외로 이 종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 책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꺼내보시면 이게 누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이 책을 본 적도 없는데 열어보지도 않았어 10년 동안. 그렇지만 20년, 25년 이렇게 지나면 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10년 된 그 책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때 인쇄 기술에 따라서 글자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수증 많이 받으시죠?
그거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보관해 보시면 프린트 되어 있는 글자 날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종이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조금 받는 부분이라 그때 당시 기술 때문에 특별히 이제 빨리 날아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이가 굉장히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시설 가보시면 중요 자료라고 하면 별도로 보관하는 곳에는 그 화학적인 여러 가지 처리들을 통해서 그 수명을 살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용자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고 하면서 이제 손과 손이 맞닿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기로 나가는 것 하면서 이제 오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오염을 적절히 처리해주지 않으면 훼손이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시키지 않아야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100년, 200년 보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형태까지를 전부. 그 외형 그대로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요즘에는 종이 책자로 이용을 시키기보다는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로 이용은 실제로 이제 책의 형태를 보고 싶은 사람만 전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책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을 인지하는 정도의 이용은 원문 데이터 통해서 이용을 많이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문 자료도 데이터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좀 직접적인 생산 느낌의 데이터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실감체험관 같은 곳에 가보면 원래 있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사실 서비스가 안 되는 거라 그 있는 데이터에서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도 이제 데이터 처리 영역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도서관만 정보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뭐 아카이브라든지 박물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하는 여러 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각자의 특징대로 가지고 있는 원활한 서비스가 되게 하되 우리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교류도 좀 원활하게 데이터 모델을 변경하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의 표준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그런 포맷으로 또 변환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하자면 기존 데이터를 현재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영역까지가 데이터 처리에서 진행하는 일일 거고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 포함해서 뭐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도서관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처리만 하는 회사만 제가 뽑아보면 뭐 나라지식정보라든지 인터넷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서관 업무들을 좀 대행해주는 일반적인 사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전문 용품, 도서 구매, 데이터 처리 이렇게 각각의 4가지 영역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여러분 학술대회 같은 건 안 가보셨죠? 도서관 대회 같은 거 나중에 한번 뭐 홍보 자료라도 올라오면 보시면 거기에 전시 부스들을 한 도서관 대회 같으면 규모가 좀 크니까 50에서 100개 정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얼마 전에 국회 도서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한 4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스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모두 사실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